재벌은 보통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벌가의 결혼 풍속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나운서 신부를 맞이하는 일이 늘어났는데요. 전형적인 명문가보다 지성에 미모를 갖춘 아나운서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운서에 대한 참하고 똑똑한 이미지 덕분에 재벌가에서 며느리감으로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아나운서들에게 재벌가와의 소개팅 제의가 종종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죠. 이에 아나운서에 대한 인기도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동료들이 재벌가와 결혼하는 와중에 결혼 뒤 오히려 생활이 힘들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만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한 결혼이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헌옷수거함에서 입을 옷을 뒤졌고 아이들의 장난감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윤영미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은 왜 이렇게도 다사다난했던 것일까요? 윤영미 아나운서는 대한민국 역대 최초 여성 캐스터 1호로 대표될 만큼 감탄을 자아내는 순발력과 유연한 진행력을 가진 아나운서입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아나운서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거침없는 솔직함과 센스로 아나테이너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홍천 시골 출신의 그녀는 국어책을 잘 읽는다는 장점 때문에 초교 3학년 때부터 학교 방송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그녀에게는 여고 시절 지하철 안내방송 최초 여자 아나운서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당시의 전철 안내방송에 여자 목소리가 없는 것을 알고 역장을 찾아 고등학교 아나운서지만 제가 할게요라며 청량리역 아나운서로 방송을 했던 것이죠. 이후 윤영미 아나운서는 1985년 춘천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이후 1991년 SBS 경력직 아나운서로 입사하게 됩니다. 윤영미와 동기로는 김태호, 박영만, 손석기, 유영리, 최영주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윤영미는 90년대 대한민국 스포츠 중계방송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이름으로 프로야구 중계 캐스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영미는 남편 황능준과 지난 1995년 결혼했습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출연했던 조건 좋은 남자들과의 100번에 가까운 선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운명 같은 첫 만남에서 단번에 사로잡았다는 인물인데요. 윤영미는 당시 출판사 직원이었던 황능준 직업과 경제력이 마음에 차지 않아 지인의 소개를 거절했었지만 우연히 지인과 함께했던 첫 만남에서 운명 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실 윤영미는 과거 잘 나가는 아나운서로서 부자와 결혼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 10년간 소개팅이나 선을 100번 정도를 봤을 거예요. 보통 아나운서들이 소개받는 남자들은 소위 돈 잘 벌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가 소개받은 남자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직업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남편 될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성품도 반듯하며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싶었거든요. 그런데 돈 잘 벌면서 자상한 남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다른 조건에 부합돼도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죠. 마냥 시든 사람이 아니라면 조건만 보고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100번의 소개팅으로도 열리지 않던 철옹성 같은 그녀의 마음이 딱 하나만 빼고 모두 완벽한 남자를 만나 그 빗장을 열어주었던 것인데요. 윤영미 남편 황능준 역시 윤영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난 지 2주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목소리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성경이나 책을 읽어 녹음하는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남과 나누려는 모습을 보고 만난 지 2주 만에 프로포즈했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출판사 직원으로 일하던 남편 황능준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그냥 전업주부를 선언한 것인데요. 뻔한 월급 사정이야. 결혼 전에 이미 각오한 일이지만 윤영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결혼 준비 비용의 대부분도 윤영미가 해결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 그래도 몇 년간은 영세 출판사라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후 사업을 준비하다 초반에 일이 꼬여 무리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또 몇 년을 작은 회사에 다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며 아예 돈벌이와 인연을 끊었던 것이죠. 결국 크지 않은 아나운서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윤영미가 포기한 것은 새 옷이었습니다. 다른 아나운서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그걸 하루, 이틀 빌렸어요. 그걸 가지고 광장시장에 가서 비슷한 천을 구매해요. 지퍼, 단추를 사서 비슷하게 맞춰 입어요.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는 사람들이 애들 옷 같은 걸 많이 버려요.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 옷을 사입혀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오시고 장난감이고 다 주워서 입혔어요. 제가 집에서 입는 옷도 다 거기서 주워서 입었어요. 그러다 윤영미의 가족은 김포로 이사가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애들한테 자연을 보여줘야 돼.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키워야 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전세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윤영미는 SBS에서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때라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었기에 결국 나중에는 윤영미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윤영미의 불만에 대해 남편 황능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쌓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돈은 못 받고 얼마나 울분이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전업주부로 사는 여성분들의 심정을 공감했어요. 돈 벌어오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윤영미는 직장 생활을 하며 대학원도 졸업했고 프리랜서 활동에 기반이 되고 있는 넓은 인맥을 형성한 것도 남편이 집을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부부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황능주는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더 잘하잖아요. 거기다 아나운서니까 저보다 말을 서너 배는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말로 덤벼봤자 승산이 없는 거죠. 아내는 우리 집에서 여왕님이에요. 여왕님이라고 아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아내 윤영미는 아니에요. 제가 남편한테 잡혀 사는 줄 알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평소 남편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사는데요. 또 남편이 버럭할 때면 저도 아무 말을 못한다니까요. 보기에는 안 그래도 성격이 불같은 면이 있거든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남편 위로 누나 2명이 시집을 안 가 10년 가까이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중 윤영미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 소식에 큰 시누이가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시누이는 내 동생이 부족한 게 많지만 아이들 봐서라도 같이 계속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윤영미는 섭섭한 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영미는 시누이에게 섭섭했던 점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전화하셔서 저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왜 친정 갈 때 친정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핸드백을 하나 들고 가면 너 이거 어디서 샀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등 지나고 나서 보면 별일이 아닌 것들이었지만 작게라도 섭섭했던 것 모두를 시누이에게 토로했습니다. 윤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몇 시간 동안 토해내자 시누이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시누이는 정말 그런 줄 몰랐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너가 상처받았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앞으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윤영미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에 윤영미는 마음을 돌렸고 여전히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만 보고 결혼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며 사랑이 변하기도 했던 윤영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방송에서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